안녕하세요. 식품위생학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휴일도 많고 또 쉬는 날도 많고 나들이도 별로 안 했는데 이번 아마 첫 파일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이 하는 어떤 일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는 공식적인 얘기가 있기 전까지는 어떤 그 거리를 두고 외출 가급적이면은 조금 삼가하고 집에서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지 않는 곳에로만 다니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그 식품위생학 8주차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헬스버이 그 선행여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선행여권이라 하면 헬스벌 실행하기 전에 미리 갖춰져야 될 어떤 그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위생 조건이라든가 행위를 규정하는 하나의 위생관리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보내준 답안에는 그러한 답들을 많이 잘 적어서 보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간단하게 보내가지고 과연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만도, 이런 선행 요건이라는 것은 꼭히 뭐 헬스를 실행하는 것에 적용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뭐 단체급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제조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다 관리되어지고 지켜져야 될 그런 하나의 위생 수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가볍게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은 선행요건 관리에서 헬스를 실시하기 전에 이제 어떤 그 상황평가표를 보게 되는데, 이 선행요건에서 실제적으로 작업장의 어떤 위생관리라든가 뭐 아니면은 작업장 주변의 관리, 환경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개인 위생에 대한 관리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지켜지긴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이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서 위반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사례를 사진 찍어 놓은 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보면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항시 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작업장 내에서 과연 청결구역 내에서 착용하는 어떤 그 위생복이라든가 위생모라든가 위생화랑 일반 구역에서 착용하는 거랑 또 다르겠죠. 색깔 구분을 한다든가 뭐 또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착용을 하지만 또 항상 착용한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간다든가 밖으로 어떤 청결구역에서 일반 구역으로 나갈 때도 똑같은 이러한 그 개인 위생을 준수한 이런 복장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버리면 안 돼요. 이 청결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청결구역 내에서만 착용을 하게 되고, 나갈 때는 다 벗어두고 일반적인 어떤 그 차림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다시 위생 전시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 위생 관리는 실제 우리가 습관화되어지지 않으면은 쉬운 것 같아도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지키고, 개인용 장신구는 착용해서 안 된다. 그래서 개인용 장신구로 뭐 목걸이라든가 귀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시계라든가 이런 거 착용하지 말라 그랬죠. 머리핀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착용해서 안 된다. 이걸 배점은 2점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개인위생 관리라든가 작업장 관리가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헬스 평가단들이 왔을 때에 이 하나를 보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까지도 연관지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구나 하고는 점수를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위생 관리는 잘 지켜져야 되겠고, 여기다가 하나 합친다면은 뭐 좀 더 한다면은 앞치마 같은 것들도 들어가겠죠. 만약에 뭐 일반 구역의 앞치마는 뭐 붉은색이라면은 또 청결구역 내에는 하얀색이다. 뭐 청소용은 분홍색이다. 이렇게 구분을 다 해가지고 구분된 색깔별로 구분되는 개인위생복에 대한 것들은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을 전부 그 부착을 게시판이라든가 그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각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이라든가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작업장 내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작업장 내에 있다면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폐기물 등의 처리 용기는 밀폐가 가능한 구조로서 침출수라든가 냄새가 누출되지 아니하게 하고 관리 계획에 따라서 폐기물 등을 처리 반출하고 그 관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든다면은 폐식용유와 같은 것들도 폐기물에 들어간다면은 폐식용유는 이 관리 계획을 폐식용유 보관 장소라는 곳에 별도의 작업장 밖에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 관리 계획에 따라서 폐식용유 수거 업체에다가 만약에 그 판매를 한다든가 그냥 가져가게 한다든가 하면은 그 폐식용유를 가져간 사람들의 서명 난이를 받아서 우리는 폐식용유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 라고 좀 어떤 그 관리 기록 장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이 폐기물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선행요건 관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 또는 소독의 기준. 영업장에는 기계라든가 설비라든가 기구, 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 이게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히 세척한다든가 세척한다는 것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세가 가능하다면 밑에 바닥이라든가 바닥으로부터 1.5m 정도는 1m나 1.5m는 내수성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해가지고 배수가 잘 되어야 되겠고 구배가 잘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물 빠짐이 잘 원활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도 내포하고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거 충분히 세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장비 자외선, 적외선 소독기도 좋겠고 기구라든가 용기 같은 거 또 아니면 기계 설비와 같은 것들은 에탄올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몽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사시켜서 결국은 아니면은 주정 같은 것도 분사를 시키면은 소독을 잘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든가 또 본다면은 차 염소산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한락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전부 소독할 수 있는 허용된 소독수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살균 소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척 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식약처에서 실제적으로 손을 잘 세척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손목을 팔꿈치 아래부터 손에서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문질러 씻는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이 식약처라든가 아니면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 가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사건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손 세척이라든가 개인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한 단계 개인위생 관리라든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선행여건 관리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해가지고 종업원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앞치마, 작업장 주변, 작업장실 내부, 작업실별 내부, 식품 제조 시설, 이송 배관 포함하고 냉장 냉동 설비,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의 저장 시설, 보관 운반 시설, 운송 차량, 운반 도구, 용기,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환기 시설. 환기 시설에는 필터를 1개월에 한 번씩 교환을 한다든가, 필터의 어떤 메쉬 사이즈는 어떻게 된다든가, 방충망,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폐기물 처리 용기나 또 세척 소독 도구, 기타 필요한 사항과 같은 것들을 꼭 그 기준을 정해서 문서화를 시켜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요건 관리 중에서 26번 항목을 보면은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세척 소독, 대상별 세척 소독 부위, 또 세척 소독 방법이나 주기, 아니면 또 책임자, 또 올바른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둬야 되겠고, 또 세제라든가 소독제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적어줘야 됩니다. 일반적 명칭이나 혹은 통용되는 명칭을 적어서 이러한 기준을 두고, 이 세제나 소독제와 같은 것들은 식재료 창고에 만약에 두는, 함께 물론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함께 두는 경우라면은 꼭 공간 구분을 해서 식별 표시를 꼭 해둬야 됩니다. 이 세제라든가 그리고 비식품 부분에서 식별 표시를 해가 구분 표시를 해둬야 되겠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오히려 청소 용 세제라든가 아니면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창고라든가 별도 장소에 보관을 하면서 비식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여기 나오네, 그죠? 보관 관리되어야 된다. 만약에 장소가 좁고, 그죠? 별도 장소가 없다면은 공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노란 어떤 거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선을 그어서 여기는 어떤 소독용 소독제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게끔 보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척 및 소독의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계획에 따라서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해야 됩니다. 소독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전부 어떤 문서를 문서화시켜서 소독의 효과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깔따구라든가 비리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아니면은 세척이 잘 됐는가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식품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아밀로펙틴의 어떤 잔류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효과를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소독 효과는 또 ATP 기계를 가진다든가 이런 걸로 어떤 이렇게 바로 결과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소독 효과를 확인을 하면은, 만약에 CFU가 조리 도구의 경우에는 1500 이하, 사람 손 같은 경우에는 500 이하, 이런 어떤 기준 안에 들어갔는지를 보고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작성을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시설이나 설비 관리와 같은 것들은 29, 30, 31 쭉 뒤에까지 있을 것 같은데, 제조 시설 및 기계, 기구류 등의 설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에, 이런 식품 취급 시설이나 설비는 공정의 흐름대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썰기를 한다든가 전처리를 한다든가 하고, 여론을 있어가지고 볶기를 한다든가 익히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식히는 공간, 그 다음에 보관하는 공간, 배식하는 공간, 이렇게 공정별로 나눈다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동선의 어떤 합리성, 효율성도 있지만 교차 오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설비 간에는 공정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 또 위의 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에 있어서의 오염이 아니고 일반구역에서 어떤 충분한 어떤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청결구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청결구역 내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처리를 일반 구역에서 취급하는 것을 이 청결구역 내에서 취급을 한다면 교차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적절히 잘 배치를 해라. 그 다음에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 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 물에 잘 견디고, 그죠? 그 다음에 부식이 잘 안 되는 그런 재질로서 열탕이라든가 전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가능해야 된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그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허용되어져 있는 그런 재질들이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및 용기류는 꼭 용도별로 구분하여서 사용을 해라. 만약에 도마를 사용하는데 생선을 자르는 도마, 생선 취급하는 도마,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도마, 육류에 사용하는 도마, 그 다음에 야채류를 사용하는 도마, 이런 것들은 전부 칼도마와 같은 것들 다 색깔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색깔별로 구분을 한다든가, 만약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은 일일이 씻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전부 일지로 적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용도별로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한다. 그 다음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시설에는 온도 변화를 측정 혹은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 구비를 하거나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 계획에 따라서 온도가 유지돼야 된다 하는 이런 온도 관리에 대한 기록. 식품 취급 시설과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주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야지만 현장에서 잘 이해가 될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엇을 어떤 설비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현장에서 만약에 뭐 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 냉동 시설의 설비 관리에서, 냉장 시설은 내부 온도를 10도 이하로 하는데 단 신선 편의식품이라든가 훈제 연어는 5도 이하로 보관을 하고, 이렇게 이 보관 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인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해가지고 꼭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냉동 시설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유지를 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 온도 감응 센스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를 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온도를 느끼는 그 어떤 그 센스가 그러니까 냉장고의 제일 안쪽에 만약에 센서를 부착을 해둔다면은 냉장고 안쪽은 온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입구 문을 여닫는 곳이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온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온도 감응 이 센서는 항상 냉장고의 문 쪽에, 냉동고의 문 쪽이라든가 문 입구 쪽으로 놔두면은 문을 여닫고 난 다음에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또 어떤 그 냉각 기능들이 작동을 해서 빨리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를 하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수 관리는 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특히나 소독 살균 장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물에 대한 수질 검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 설비, 기구 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전 항목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되고, 만약 음료류 등을 직접 제조하는 공장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인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를 해라. 그렇게 이 수질 기준에 대한 거하고 미생물 항목은 월 1회 이상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 미생물학적인 검사는 간이 키트를 이용해 자체적으로도 실험실에서 실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라든가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엑셀 파이프라든가 이런 재질을 사용하고, 외부로부터 오염 물질을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위에 덮개를 두고 거기 항상 자물쇠를 채워둡니다. 잠금 장치를 해둬가지고 어떤 그 오염 혹이라도 위에 물질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 잠금 장치 설치하고 누수 및 오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청소를 하는데, 이 1회 이상 청소를 할 때는 저수조 청소하기 전의 상태로 사진을 찍어두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청소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청소를 하고 나니까 이러하더라 하는 것들을 그런 그 기록과 문서를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해썹 인정 심사가 나오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음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별할 표시할 때 교차되거나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먹는 배관이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청소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바깥 청소용이라든가 화장실 청소용이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하수 같은 걸 쓸 적에는 음용수 배관하고 색깔로 구분한다든가, 음용수는 파란색이라면은 비음용수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붉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해가지고 절대로 이 먹는 물에 대한 배관하고 이걸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먹는 물에 대한 배관을 구분 표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제조업체 사장이 이 수돗물이 너무 값이 상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상수도 하수도 다 해가 수도 요금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이제 이 비염용수를 슬쩍슬쩍 섞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해썹을 이제 지정심사, 인정심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은 수도 요금을 내는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그랬을 적에 얼마만큼의 만약에 세척 공정이 많이 있는 장아찌라든가 배추라든가 배추김치라든가 열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물 사용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 사용 얼마만큼 했다는 그 CCP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한 시간에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을 했다 하면은 오늘 작업이 8시간을 했으면은 몇 톤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게 25일 아니면 20일 작업을 했으면 몇 톤이라는 계산이 나오면은 1톤당 가격이 얼마니까 20일 사용했는 만약 100톤이 얼마만큼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을 것 같으면은 바로 이러한 물에 대한 검사 제대로 이 음용수 배관을 상수도를 쓰지 않았다 해가지고 감점이 된다든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물에 대한 용수에 대한 관리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썼느냐 아니면 지하수를 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약에 지하수를 쓰는 배관이 있다면은 관리를 꼭 잘 하시도록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보관이라든가 운송관리는 구입이라든가 입고할 때는 검사 성적표로 확인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 검사, 자체적으로 어떤 관능 검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외부적인 걸 본다든가 상태를 본다든가 선도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검사 성적표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온부자재만을 구입을 해야 한다. 협력업체 관리도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도 실제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니면은 유통업체인 이마트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기네들한테 납품하는 제조업이 있다면 그 협력업체를 전부 심사를 가게 됩니다. 그 심사를 갈 때는 전문가들을 대신 파견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이 협력업체 관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운송도 마찬가지로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하고 구분해서 교차 오염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하고 운송 차량은 운송 차량으로 인해서 운송 제품이 오염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운송 차량의 경우 온도 관리 기록지 타코메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아마 이걸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영양사들이 실제적으로 타코메타만 그냥 온도 관리 기록지를 내부적으로 잘 검사를 안 해요. 그냥 받아가 부착만 하게 되는데 그 온도를 처음 스타팅 할 적에 온도가 몇 도, 냉장 온도가 만약에 처음에는 시동 걸기 전에부터 시동을 딱 걸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외부 온도가 15도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0도씨 이하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7도다, 15도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2도다, 이렇게 되면은 온도계, 이 안에 있는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검교정을 한다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중독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그 핑계거리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온도 기록 장치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관의 문제, 제품 검사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야 되겠죠. 이제 또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기록을 해가 놔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 가열 처리 등의 온도 측정 장치는 연 1회 꼭 검교정을 봐야 됩니다. 검교정을 여기 있죠. 외부 공인 국가 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 이제 그 검교정 필증이라고 딱 붙여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시험 성적표를 보관을 해야 되겠고, 작업장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중 낙하 세균을 이제 그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작업장이 깨끗하게 어떻게 그 유지하는 거, 혹여라도 청결 구역 내에 어떤 오염되어지는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중 낙하 세균을 관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측정을 해보고 실제로 공중 낙하 세균들이 뭐 황색 포도당구균이라든가 기타 뭐 일반 세균과 같은 것들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다면은 작업장 내부를 또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뭐 소독제를 뿌린다든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 프로그램은 마찬가지로 자진 해수가 있고 강제 해수가 있다면은 이런 그 구체적인 해수 절차에 대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용품에 대한 관리 52번째는 보면은 이 부적합품에 대한 것들은 실제 이제 부적합품이다 해가지고 별도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 규명을 하고 확인을 위해서 제품별로 생산한 장소나 일시라든가 제조라인, 롯들을 추적해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롯드 번호를 보고 어떤 며칠날 몇 호 라인에서 어떤 물건이 생산될 적에 이 라인의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하면은 전부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합평가 볼 때 지정평가는 이제 최초 할 적에 이제 지정평가를 하고 3년마다 또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84점 이하는 71점에서 84점은 보완이고 85점 이상은 적합, 그 다음에 70점 이상이면 부적합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준비를 하다 보면은 첫 번에 이렇게 85점 이상 나와서 적합되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고 이게 좀 보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보완을 하면은 보완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신청을 다시 그 어떤 그 재요청을 하게 되면은 와서 대부분 이제 패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정평가를 받고 난 그 다음 해하고 2년 후에는 각각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에 만약에 84점 이하면 처음 지정평가는 보완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정기평가는 보완이 없어서 바로 아웃이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요건 관리인데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작업장에 대한 그 밀폐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요, 문이 이렇게 들떠 있어요. 이게 들떠 있어 가지고 햇볕이 이렇게 나오죠. 빛이 새어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게 잘 막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도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라든가 위에라든가 이런 데에 구멍이 새 나오는 데다가 고무 패킹과 같은 것들을 전부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빛이라든가 이런 게 새 나오지 않는데, 빛이 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로 위생해충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장 내부가 이러한 그 위생해충들로 인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밀폐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그죠? 벽이나 바닥이나 출입문이나 창문, 방충망은 꼭 밀폐 관리를 해라는 거. 그다음 위생적인 관리 여부를 확인하는데, 여기도 이제 구멍이 좀 뚫려 있잖아. 그죠? 구멍이 뚫려 있어 일로 뭐 쥐가 나온다든가 먼지가 나온다든가 낙하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정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막아줬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충 방서 관리에서 여기 이제 배수구가 이렇게 해수구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일로 뭐 보면은 포충동, 쥐도, 바퀴벌레 포획 도구에 의해서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확인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해충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죠? 또 여기 보면은 풀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위생 해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환풍기가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스톱되어 있는데도 이 뒤에 있는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는 그 방충망이라 그럴까요? 이게 셧다운이 안 되고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일로도 이제 비례 해충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충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도 다 막아야 되겠고, 막았고 여기는 방충망으로서 뒤에 막음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그 형광등인데, 형광등도 이제 이게 형광등이 깨지면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비산 방지
필름을 부착해 놓은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포충등을 했는데 포충등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 부착되어 있는 뭐 이렇게 포획되어 있는 해충들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 자주 갈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빨리 갈아야 되겠고, 여기는 포충등을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깨끗하게 몇 마리가 안 잡힐 정도로 잘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위생 관리에서 여기 보면은 막 작업복의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탈의실 및 탈의함을 구입을 하고 이물 제거 도구 설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뭐 위생복인가 하고 그냥 자기 외출복하고 뭐 위생장갑하고 다 섞어놔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복은 하단에 하고 위생복은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뒀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제 문 열고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위생전실이고, 그 위생전실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끈끈이로 한 번 끈끈이, 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옷 다 입고 난 다음에 끈끈이로 하고 손 세척 소독 다 하는 그런 절차를 잘 밟으라는 얘기죠. 이물 제거하는 도구가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종업원의 어떤 잘못된 사례는 뭔가 하면은 이 개인 위생 이 복장이 이게 그냥 앞치마만 두른 상태예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다 나오죠. 근데 이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여기가 뭐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토시도 하고 위생복도 입고 앞치마도 부착을 하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종업원 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잘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청소를 하는가 했을 때에 이 잘못된 사례는 여기 보면은 막 응축수도 생기고 그죠? 더럽죠? 또 전기 나고 여 밑에 검은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막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선을 하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막 여기 이제 조리를 하니까 전기가 나오는데 전기가 있으면 얘가 응축수가 생기면 천장에 붙었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음식물을 오염시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는 환기 환기 팬을 막 돌려가지고 이제 이게 전기를 없앤다든가, 또 여기 보면은 어떤 온도 관리를 위해서 에어렉 같은 거를 온도 관리를 한다든가 전기를 배출한다든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바닥을 에폭시를 했지만 에폭시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또 여기 지금 있는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 필름이 부착된 이 사이로 보통 먼지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되게 많이 부착이 되는데 이게 다 제거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답니다.